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강좌를 맡은 배현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전략적 제휴와 국제계약사업 2라는 주제로 지난 강의에 이어서 국제 M&A와 같은 국제계약 형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선 국제 M&A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M&A의 현황에 대해 살펴봅니다. 해외 직접 투자는 신규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소위 그린필드 방식과 기존의 현지 회사를 인수하는 M&A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UNCTAD의 월드 인베스트먼트 리포트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2008년 이후 최근 수년간 다국적 기업들의 M&A 활동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린필드 FTI의 경우 금액으로 보면 2008년 1조 3천억 달러에 육박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급속히 감소해서 2012년에는 약 3,61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후 2013년 약 8,31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났고 코로나19 직전해인 2018년엔 9,820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감소했다가 2021년 6,600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M&A 금액을 보면 2008년 주식 및 금융시장 침체로 인한 자본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간 최대 금액 기록을 세웠던 2007년 1조 달러에 비해 약 30%가 감소해서 2008년 6,180억 달러 규모에 그쳤고 2012년에는 320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규모가 증가하여 2016년엔 약 8,690억 달러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시기에 많이 감소했다가 2021년 7,280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하였습니다. 대체로 국제 M&A 활동의 증감은 세계 경기에 따라 그린필드 FTI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로 현지 법인이나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그린필드 FTI는 의사결정 및 투자 실행, 신규 건설 등의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계획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의 현지 회사를 인수하는 M&A 방식은 계약을 통해 기업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1년 기간 세계 해외 직접 투자의 산업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그린필드 FTI의 53% 정도, 그리고 국제 M&A 방식의 63% 정도가 금융, 보험 등 3차 산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표는 그린필드 FTI와 국제 M&A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위 10개 산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필드 FTI의 경우 전기전자산업, 정보통신업 등의 산업에서 주로 실행이 되었고 2021년에는 이러한 사업에서 전년 대비 상당한 투자금액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 M&A의 경우 정보통신업, 제약산업, 금융보험업, 무역업, 운송, 보관업 등 여러 산업에 걸쳐서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운송, 보관업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무역업, 전문 서비스업 부분에서도 큰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 M&A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M&A는
기업 합병과 기업 인수를 합친 개념으로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주 활동 국가가 상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광의의 국제 M&A는 협의의 개념인 기업 인수합병 외에도 기업 분할, 매각 처분, 기업 간의 자본 제휴에 따른 합작 투자 등 기업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지만 여기서는 협의의 국제 M&A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을 말하며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흡수합병이란 합병에 따른 소멸회사의 권리 및 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합병기업의 상호와 법인격이 남고 피합병기업은 사라지게 되며 피합병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은 합병기업으로 이전됩니다. 국내 사례로 신한은행과 조은행 간의 합병이나 하나은행과 서울은행,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의 합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설합병은 합병에 따라 2개 기업의 상호 및 법인격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신규 설립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석유회사인 코노코사와 필립스사는 합병하여 신설회사인 코노코 필립스라는 회사로 통합되었습니다. 반면 기업 인수는 인수기업이 주식 매매와 자산 매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상 기업의 기업 지배권을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은 개별적인 법인체로 독립성이 유지되며 인수와 관련된 계약서에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인수는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M&A로서 인수기업이나 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공개 매수 방법을 통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취득해서 기업을 지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식 인수의 경우 피인수기업이 인수 후에도 인수기업과 독립적인 법인으로 존재하며 단지 모자회사나 관계회사 같은 지배 및 피지배 기업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LG전자는 1995년 미국의 제니스전자의 주식 55%를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했고 이후 1999년 100% 지분을 확보하여 전문 연구개발 자회사로 재편했습니다. 인수 초창기에는 구조조정 후 어려움이 많았으나 1998년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미국 디지털 방송의 원천 기술 대가로 디지털 TV나 셋톱박스를 파는 업체들로부터 특허료를 받아서 연 1억 달러 규모의 특허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산 인수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의 경영진 간의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서 피인수기업의 주식이 아닌 유형자산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양수함으로써 피인수기업의 주요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배권을 인수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흡수합병과 매우 유사한데 차이점은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기업에게 이전되지만 자산인수는 계약서상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산인수는 주식 일부 인수와 함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에너지가 2012년 인도네시아 광업회사인
인도네시아 커먼랭사와 칼리만탄에 소유한 유연탄 광산 지분 7.5%를 인수하면서 동시에 2019년까지 채굴될 석탄 600만 톤까지 판매,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처럼 소수 지분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생산된 제품의 해외 판매 권리나 장기 공급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M&A의 현황과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FDI 관련 통계 자료와 기업의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업들이 국제 M&A를 시행하는 동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